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국가 3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국가 3권에서는 시가에 대한 규제, 그리고 체력 단련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는 통치자의 선발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에 대한 규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2권에서도 시가 규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호자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할지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등장한 건 수호자는 용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죽음과 저승에 대해서 이제 두렵게 이야기하는 시가들은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탄에 빠지지 않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뭐 쉽게 슬퍼하거나 쉽게 나약해지거나 이런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중요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이제 파이돈에서의 죽음과 유사하죠.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라는 것, 이제 뭐 소크라테스 변명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슬픈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수호자라면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제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도하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이성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탄에 빠지지 않기, 감정적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뎌내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진지하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진지하기는 이제 웃음과 관련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웃음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웃음을 너무 쫓고 그것들을 장려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웃음에 대해서 진지하기보다는 웃긴 것에 대해서 몰두하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국익을 위한 거짓말하기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일반 시민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수호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익을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떤 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그 예시를 하나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탐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치와 탐욕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수호자에게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과 영웅들의 이제 관해서 규제할 부분들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에 대한 시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불의가 정의보다 낫다 이런 구절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앞서 2권에서 얘기했다시피 정의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자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의 표현과 관련된 규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시의 표현 방식에는 이제 모방적 표현과 사실적 표현이 있습니다. 모방적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약간의 극적인 문체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사실적 표현 같은 경우 우리 신문 같은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문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모방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시가를 볼 경우에 우리가 그런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모방하게 되기 때문에 모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수호자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을 잘해야 하는데 사람은 하나의 일에 대해서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방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모방하려고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만약에 모방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은 뛰어난 수호자를 모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모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들을 이제 감정적인 거, 굉장히 슬퍼하는 거 말하죠.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다거나 너무 쉽게 비탄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 규제해야 한다. 이런 건 닮아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습, 대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에서 대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훌륭하지 못한 모습, 겁쟁이나 미친 사람 아니면 험악한 사람을 이제 모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뛰어난 수호자의 모습을 우리가 모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표현법들 이런 것들 문체라던가 표현들을 따라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음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음악에 대한 규제는 앞서 이제 훌륭한 사람의 문체, 뛰어난 수호자의 문체에 따라서 이제 선법과 리듬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감하게 하는 선법이나 리듬, 선량하게 하는 선법이나 리듬, 성숙하게 하는 그런 리듬이나 선법을 장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고양시켜버리는 그런 선법이나 리듬을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용감하고 선량하게 하는 것들, 약간은 뭔가 힘차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단조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조롭고 이 감정적 고양이나 나태하게 하는 것들은 화려한 음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화려한 것들을 규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채로운 음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조로운 이제 선법과 리듬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건 필요 없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필이나 하프 같이 현이 많은 악기들,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는 악기들은 규제가 되고요. 리라나 키타라 같은 것들은 이제 장려가 되는데, 리라나 키타라 같은 경우는 그냥 기타 같이 생긴 악기들이거든요. 뭐 모양은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 하프랑 좀 비슷한데 작은 하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인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떤 작품을 요구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좋은 성격은 좋은 말투, 조화로움, 우아함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성격을 갖게 해야 하는데, 수호자들에게 좋은 성격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들이 좋은 성격을 유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성격을 내놓는 작품을 제공해야 하고, 좋은 성격과 관련이 없는 작품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추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시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쁜 교육을 받을 경우에 나쁜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덕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발견을 했어요. 이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 흔적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흔적을 보고서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미덕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은 미덕이 있을 것 같은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미덕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덕에 대한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할 때는 미덕을 직접 보기는 어렵고, 미덕이 있는 것 같은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이것이 미덕이 있구나, 미덕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보려면은 시가의 교육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에도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아무튼 미덕의 인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혼과 외모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미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훌륭한 혼을 알아보고 훌륭한 외모도 알아봐서 가장 좋은 걸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혼과 훌륭한 외모,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이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훌륭한 혼을 가졌지만 외모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긴 하지만, 결함이 있는 혼을 지니고 훌륭한 외모를 지니면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나친 즐거움을 이제 놓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절제 같은 경우에는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즐거움은 미덕과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무절제와는 양립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나친 즐거움에 해당되는 건 성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랑, 미덕과 관련된 사랑이라면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즐거움은 지나친 즐거움, 그 다음에 부덕하고 악덕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성적인 즐거움과 무관해야 되고 탐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연동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면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이제 뭐 칭찬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성적인 즐거움을 또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죠. 소크라테스는 그 다음으로 체력 단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체력 단련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이제 훌륭한 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혼을 가지게 되면은 훌륭한 신체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미 충분히 잘 다뤘기 때문에 어련히 이제 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반대로 이제 훌륭한 신체를 지닌 경우에는 훌륭한 혼을 지닌다고 볼 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훌륭한 신체는 훌륭한 혼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훌륭한 혼을 지니면은 훌륭한 신체로 이어질 수는 있다. 이런 구조를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체력 단련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5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술에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호자가 나라를 지키고 그런 수호자가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비틀거리는 모습이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거 보이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선수처럼 단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시간대의 활동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을 하거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어떤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신체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최적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신체 능력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선수의 이제 체력 단련법은 나라를 지키거나 이러는 방식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면 몸이 쉽게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극적인 음식과 이제 미식하지 않기 이거 2가지는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쟁을 나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봤을 때 우리가 식량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런 식량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냥 고기만 불에 구워서 먹어도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너무 입맛이 까다로우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2가지를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욕에 빠져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힘이 빠지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성욕에 매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음으로 무절제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무절제하고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자기 행동을 절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무절제하게 먹다 보니까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병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렇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레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요. 병이 걸리고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판관과 의사의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교육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무절제하고 자극을 추구할 경우에 생기는 수치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화하지 못하는 무지함 이런 것을 수치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모습은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죠. 떳떳할 수 없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타인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것도 수치스러운 것. 그 다음에 법원에서 계속해서 다투게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은 법원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법정 다툼을 하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문제, 병에 걸리는 문제에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절제에 따라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의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요. 아스클레피오스 시대에는 이제 다친 자에게 염증을 유발하는 음료를 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라우콘이 이것에 대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헤로디코스 시대 때는 이제 병을 치료하지 못한 경우에 연명하게끔 하게 되었었는데 이거를 아스클레피오스가 몰라서 했던 건 아니다. 이걸 안 한 이유, 아스클레피오스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 연명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면 삶을 살아야 할 가치 아니면은 누군가가 삶을 대신 살아주거나 뭔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다쳐버렸는데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하다,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다고 할 수 있긴 한데 혹자는 이제 부자들은 그럴 수 있지 않냐, 부자들은 다쳐도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부자들은 미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삶에 여유가 생겼다면 미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몸이 아픈 경우에 부자들은 미덕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도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입장, 그래서 체력과 관련해서 강인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의사와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는데요. 훌륭한 의사는 이제 병자와 가까운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자와 가깝고 그다음에 자기도 이제 유약해서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의사는 병자들을 혼으로 이제 훌륭한 혼으로서 치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훌륭한 혼이라는 말은 이제 훌륭한 지식,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훌륭한 재판관의 경우는 범죄와 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혼을 지니고서 이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자와 가까워야 하지만 범죄와 멀어야 하는 약간의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재판관은 범죄가 아닌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불의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나중에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간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소크라테스는 불의한 자를 현명하지 못한다, 현명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영리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훌륭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 훌륭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보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것이 훌륭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행동은 훌륭하지 않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요 뭔지 모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뭔지 알더라도 행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했을 경우에 건강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병약자들은 그냥 죽게 둬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혼이 병든 자들은 우리가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병약자를 죽게 둔다라는 사실 자체가 조금 냉혹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소크라테스는 병약자들이 이제 살아있음으로 해서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시가 교육과 체력 교육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가는 혼에 대한 거고 체력은 이제 신체를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체력은 기계를 위한 것이고 시간은 온유, 그래서 혼의 어떤 성질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만 단련할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거칠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가만 배운 경우에 유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거칠기만 하다면 사람이 화를 잘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의하거나 탐구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부드러운 선율을 이용해서 사람의 기계를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드러운 선율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제 너무 유약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거친 것도 없다면은 그야말로 사람은 유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드러운 선율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통치자의 선발과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통치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조건이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먼저 연장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앞서 시가 교육을 이제 받은 경우에 이제 불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의에 당할 수 있어서 훌륭한 재판관은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수호 능력, 당연히 이제 국가 통치자니까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이제 모두들의 이익을 챙겨야 돼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당연하게 국가에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미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신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때 나타나냐면 타인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신념을 잊어버리는 경우에 신념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괴로움이나 고통이 주어졌을 때 신념을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혹이 주어졌을 때, 달콤한 유혹이 주어졌을 때 신념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그는 이제 통치작감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설득을 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이제 신념을 바꾸라고 이제 설득을 해보기나 하거나 아니면 잊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괴로움이나 고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버티는지를 보기 위해서 위험과 쾌락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수호작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통치자의 거짓말,
통치자가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모두가 형제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국가가 좀 더 끈끈하게 뭉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통치자들은 황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뭐 그 다음에는 은 아니면은 이제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무쇠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면서 같은 금속 계열이다. 그래서 뭐 농부들 중에서도 황금이 나타날 수 있고 황금 중에서도 무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킬레우스가 난폭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난폭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좋은 혈통을 지녔고 좋은 스승을 지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할 때 황금에서도 무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황금에서도 무쇠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킬레우스가 아무리 좋은 혈통, 그러니까 황금 혈통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무쇠로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아킬레우스는 좋은 혈통을 지녔기 때문에 그럼 무쇠와 같이 뭐 난폭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 부정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치자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통치자들은 이제 시민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시민들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의 조건 첫 번째는 이제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면은 그걸 늘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가지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 또 공간을 더 넓히고 싶겠죠. 뭔가를 채우고 싶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먹을 거를 적당히 배분 받으면은 욕심을 내지 않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식사, 공동 생활 이런 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들로 볼 때 보면은 약간은 그 종교적인 뭐 금욕을 하는 그런 수도승과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금을 이제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장식을 하거나 장신구를 차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유물을 갖게 된다면 그 타인과 경쟁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것들을 더 늘리고 싶고 내 걸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중시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시민과 다투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제된 그 구도자와 같은 모습의 이제 통치자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좀 어렵기는 하죠. 아무튼 이렇게 시민과 다투지 않게 만들려면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집과 먹을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 3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국가 4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